만나서 반갑습니다. 러셀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 이범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예전에 제가 굉장히 이제 아끼던 이제 학생 이제 2명이 좀 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학생은 이제 수시로 고대, 성대, 경희대, 이대 4개를 좀 붙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또 수시로 서울대, 고려대 2개 학과, 이제 연대, 성대, 한양대, 자 이렇게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두 학생의 사례를 좀 드는 좀 이유가 있고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제 공통점은 둘 다 이제 수시로 이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공통점은 저랑 한 3년 정도, 지역학원에서는 제가 예비고일 때부터 이제 수능 끝날 때까지 이렇게 좀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무엇일까요? 공통점. 그렇죠.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저를 굉장히 너무 좋아하고, 제가 뭐 좀 나름 유쾌하고 좀 학생들한테 잘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자, 근데 뭐 진짜 훌륭한 이제 두 학생이고, 일단 이제 두 학생의 제가 사례를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수시로 최상위권 대학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내신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그렇고 수학도 그래도 내신이 1점 초반 그리고 1점 후반, 뭐 안 나올 때는 2점 초반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래서 사실 급등은 아니에요. 내신 성적은 잘 나왔어요. 수학도 잘 나왔고, 그리고 학교별로 좀 이렇게 준비도 잘했고. 자, 그런데 두 학생이 수학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하는 그 방법으로 내신 성적을 내고, 또 암기도 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내신은 어떻게든 이제 했는데, 좀 단점이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1 때 이제 왼쪽에 있는 학생 모의고사 성적은 4등급 나왔고, 오른쪽에 서울대 합격한 학생도 이제 3등급이 나왔어요. 고1인데. 근데 보통 이제 고1이면 좀 그래도 등급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이제 입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안 나왔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은 둘 다 이제 문과여서 확률과 통계였고, 왼쪽에 있는 학생은 1등급,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이제 2등급을 맞았는데, 뭐 최저는 합격을 했는데 1에 가까운 2등급, 사실상 뭐 거의 1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두 학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요. 어쨌든 성적이 고1, 고2, 고3 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고1 때는 안 나왔지만, 이제 3학년 수능에서는 결국에는 둘 다 거의 뭐 1에 가까운 2등급, 뭐 1등급이 이제 나왔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이제 등급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실적으로 제가 좀 단계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이게 중요한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5등급 이하가 만약에 이제 4등급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5등급 이하라고 하면은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수학을 좀 시작을 해야 되겠고, 이제 뭐 수학 때문에 내가 대학 입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본격적으로 해보자 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개념 강의를 듣겠죠. 그리고 기초 강의를 듣겠죠. 자, 보통은 이제 그래서 개념 학습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 이제 개념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하는 이유가 성적을 내야 되고 입결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적이 나오려면 개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5등급 이하인데 내가 일단 4등급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문제 풀이를 위한 개념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 위한 개념 학습은 일단 개념을 공부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을 하면서 개념 학습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개념 정리 뭐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개념 정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보고 개념을 정리해서 딱 떠올라서 이 개념을 딱 적용할 수 있게끔,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개념을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되게 Q&A를 많이 받는 건데, 막 수학을 잘하려면은 스스로 막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스스로 사고해야 되고 이런 뭐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저는 2단계에서는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5등급 이하에서 4등급으로 가려면 개념,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 학습을 하는데, 문제를 못 풀면은 개념을 모르는 거고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을 모르는데 내가 고민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식을 공부하고 빨리 적용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여서 2단계에서는 크게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4등급이 됐어. 그럼 이제 3등급을 목표로 해요. 자, 그럼 이때는 자신의 문제풀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도 좀 해야 되고, 또 기출문제 공부하면서 정석적인 풀이와 내 풀이도 좀 비교하고 분석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풀이를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 풀이가 좀 다르네. 그리고 나랑 좀 다르네. 나는 왜 이렇게 길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더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풀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풀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제 3등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3등급에서 당연히 이제 2등급을 노리겠죠. 근데 지금의 내신이 아니라 지금 모의고사에서 2등급은 상위 5%에서 11%죠. 그럼 전교생이 100명이라고 하면 2등급이면 전교 5등부터 11등입니다. 그러면은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당연히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의 되게 잘하는 건데 내가 2등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기출문제 풀이에 대한 고민, 또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학습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별력 있는 누구나 풀 수 없는 문항을 맞춰서 이제 2등급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 2등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난이도 상 4점 문항을 집중 연습을 해서 이 문제를 몇 개 더 맞춰야지 2등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최종 내가 만약에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근데 사실 이제 1등급을 맞는 학생은 뭐 고3 기준으로 3월 모의고사부터 수능 때까지 모의고사를 다 보고 항상 1등급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1, 2, 1, 2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좀 미끄러지면은 3도 떠요. 그러니까 그래서 2랑 1에 이제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내가 1등급을 좀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이 모든 것들, 이 종합적인 모든 능력치를 키워야 되고,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몇 개 틀렸어? 그리고 뭐 미적분 선택이면은 혹시 뭐 4개 틀렸다라고 하면은 제가 맞출 수도 있어요. 되게 쉬워요. 뭐 28, 30, 그 다음에 좀 뭐 공통 수원 수투에서는 뭐 14, 20이 틀렸니? 아니면 실수했다라고 하면 혹시 8번이 실수 유발하는데 8번 틀렸어? 하면은 네, 맞아요, 선생님 8번 틀렸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인 1등급이 굉장히 힘들지만 안정적인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모든 능력치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디테일, 그 디테일이 핵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앞서 제가 제 애제자 2명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2명의 학생은 사실 뭐 5등급 이하에서 4등급으로 가는 거는 겪지는 않았어요. 예비 고1 때부터는 그렇게 겪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4에서 3, 그리고 이제 3에서 1등급으로 가는 이 과정을 모두 다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한 방에 딱 되는 게 아니라 다 겪고 나서 되는 거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냥 제가 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저의 이제 OT 영상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수학의 노벨상이죠. 이제 필즈상 수상자인 허준희 교수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능 수학은 문제풀이 훈련이 필요. 자, 당연한 거겠죠? 우리는 수학자가 아니고 수능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 시험의 문제풀이 훈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자, 그럼 이런 이제 문제풀이 훈련과 자,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자, 자신의 이제 수학 실력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지금 몇 등급이고 내신은 뭐 몇 점 정도 나왔고 뭐 선행은 어디까지 했고 기출은 어디까지 돌렸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이제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목표 설정도 그냥 단순하게 뭐 1등급, 2등급 맞을 거야 아니면 100분이 몇 정도 될 거야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뭐 제 수업을 만약에 듣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번 주 테스트는 5개 틀렸으니까 다음 주는 4개, 3개 틀릴래. 고난도 문항 하나 맞추는 걸 목표로 하겠다. 또는 3월 모의고사, 당장의 3월 모의고사 또는 4설 모의고사를 내가 이 정도로 맞추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면서 이제 큰 목표를 설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 기출, 엔제, 모의고사 학습을 하는 건데 이 모든 학습을 하는 이유가 문제풀이를 위한 학습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 학습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또 훈련을 시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문제를 읽어요. 독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상을 또 올리고, 좀 까다로운 어려운 고난도 문제는 발상이 쉽지 않고 또 추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추론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모든 수학 문제는 다 계산이에요. 식을 세우고 계산해서 답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도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훈련을 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핵심적으로 수학학습법과 그 다음에 성적 향상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 올바른 수학학습과 또 형성, 제가 좀 준비를 한 멘트인데, 성적 향상이 되고 올바르게 수학 공부를 하려면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하면 사실 제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또 말을 더듬네요. 네,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현우진 선생님이나 정승생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수강생들한테는 최대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제 수업을 떠나서 학생 자신에게 제일 맞는 수업을 좀 들어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설명회를 하니까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수강평은 좀 7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게 3가지를 좀 강조를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풀이 테크닉.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강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풀이, 가장 빠른 방법, 그 다음에 모든 문제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잘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입니다.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멘탈이 흔들리고 중장기적으로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그 이제 수치로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학생이 성적이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는지, 무슨 문제를 틀렸는지, 풀이는 어디까지 썼는지, 그럼 풀이는 올바르게 썼는데 답을 끝까지 못 내서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멘탈이 흔들리거나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수치만 보고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공부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디테일할 부분을 이제 동기부여를 잘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질의응답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현장 클리닉은 이제 수업 시간 그리고 수업 시간 외에 저와 이제 제 조교가 질의응답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셀 부천학원에서도 제가 일단 최소 주 1회 아니면 주 2회, 그리고 지금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이, 내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클리닉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그와 좀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좀 클리닉을 해서 오면은 과제 체크,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 질의응답, 그리고 학습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온라인 클리닉을 하는데, 지금 큐브, 메가스터디 큐브나 이제 칸다처럼 사진 찍어서 보내면 저랑 이제 제 조교가 이제 언제든지 이제 답변할 수 있게끔 이제 제가 질의응답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패드로 이렇게 모르는 문제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 제가 이제 손글씨로 이렇게 풀이를 적어서 이제 소리도 담겨서 그래서 이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온라인 클리닉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쓰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차별 모의고사 및 이제 학습 상담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제 컨텐츠는 다 이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손글씨 해설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공유 폴더, 네이버 마이박스라는 공유 폴더인데 거기에 제 보강 영상, 모든 강의 영상과 모든 수업 자료를 업로드해서 만약에 결석을 해도 수업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태블릿 PC로도 볼 수 있게끔, 영상도 당연히 볼 수 있게끔, 자, 그렇게 관리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은 제가 더 간단히 할게요. 자, 거의 모든 선생님이랑 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뭐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제 1, 2월 이제 개념학습. 그냥 개념 아니라고 했죠.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개념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2월 다음에 3월인데 3월에 어떤 모의고사 봐요? 당연히 3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고3이 돼서 처음으로 보는 또 이제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또 3월 모의고사를 같이 준비하는 또 모의고사 그리고 또 이제 기출 문제들까지 같이 학습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 잘 안 넘어가네요. 자, 그다음 이제 3월 4월에는 이제 기출 컬인데 단순히 이제 기출을 이제 돌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돌리기보다는 이제 나온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나올 문제를 좀 예측을 하는, 그리고, 개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개념을 같이 하는데 이제 교과, 기본 개념보다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개념과 이제 기출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5월, 6월에는 이제 고난도 컬이인데, 그냥 막 어려운 문제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하고, 문제를 좀 틀려도, 어디까지 쓰면은, 이거는 실력 향상이 된 거야. 제가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고난도 문제를 지금 당장은 못 풀어도 출제 원리를 학습함으로써 앞으로 풀 수 있게끔, 실력 향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커리큘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은 이제 엔제컬인데, 엔제라는 거는 기출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항을 엔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엔제를 통해서 이제 유형학습과 그리고 기출문제랑 이제 소스도 비교도 하고, 문제 해결 전략까지 같이 학습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이널. 파이널 때는 당연히 이제 실무와 엔제를 통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건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 직전인데 내가 수학 실력이 갑자기 향상된다? 그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좀 확률적으로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때 이제 전략을 좀 잘 짜고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리고 멘탈도 잘 관리를 해서 동일한 수학 실력이어도 이제 전략에 따라서 자, 원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몇 개 더 맞추는 그런 전략을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